부성파머스 원장 조아영입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배울 수 없는 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19년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파닉스를 결국 떼지 못한 아이를 딱 3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명 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글을 굉장히 늦게 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글을 요즘에는 학교 가기 전에 많이들 떼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글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이제 낱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배우는데 한글을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자와 글자가 연결되는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에다가 아를 붙여서 가, 그리고 기역에다가 아, 그리고 밑에 니은을 붙이면 간, 이런 식으로 글자를 새롭게 조합을 해 나가서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소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낱글자로 배우지 않고 통글자로 배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이 세 아이 모두 바로 낱글자가 아닌 통글자로 한글을 뗀 아이들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한글하고 영어가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모국어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는 모국어에 개입이 없이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국어에서 한 번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한글에서 소리가 조합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도 철자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소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파닉스를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그 어머니들께 어떻게 상담을 드렸냐면 어머니 학습 목표를 조금 다르게 잡고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파닉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겠죠. 또래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빨리빨리 이제 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으면 많은 어머니들께서 많이들 초조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끝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이가 영어를 과목으로서 성적을 잘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영어를 잘 이해해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면 전 이게 더 아이를 위한 영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파닉스에 굳이 목을 매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하여 소리 형식으로 단어를 익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토리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은 아이는 그거를 그림처럼 그렇게 외우게 되거든요. 당연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림처럼 각인된 그 단어들이 쌓여서 어느샌가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닉스가 되지 않는 아이, 네,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을 통글자로 배운 것처럼 영어 또한 통글자로 배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학습 목표를 입시, 내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의사를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마다 그릇이 다르죠. 운동신경을 타고나는 것과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라는 것은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어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그렇게 좌절할 일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라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는 학습법은 맞지만 파닉스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